괴물이 되어버린 작은 불씨 하나에 우리의 봄은 악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봤어요. 내 이야기 들을 거 있는 분은 없어요. 맹렬히 요동치는 불의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 낮에는 3,000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했고요. 야간에는 1,700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까지 감내하는데요.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 안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쭉 치고 나가 이제 빨리. 알겠습니다. 괴물 산불의 최전선, 물러설 수 없는 필사의 사투를 따라가 봅니다. 한편 쓰레기 더미에 자신을 가둔 채 고립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길을 만들어요. 딱 정해놓은 자리에다가 그 물건을 버리지 무자비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주방은 이미 악취에 잠식됐습니다. 산처럼 쌓인 쓰레기는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허리를 굴었다 폈다 한 수천만 원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잿더미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드라이클리닝으로는 제거가 안 되고 그 특수세탁을 해야 되거든요. 화재 세탁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훼손된 옷들을 복원하기 위해선 지난한 작업들이 이어지는데요. 섬유 속에 파고든 유해 물질까지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곁의 영웅들을 만나봅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며 영남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 피해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축구장 약 6만 7천여 개, 서울 면적의 80%가 폐허로 변했고 재산 피해 신고만 약 2조 원, 복구 비용은 3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부쩍 난 줄 알았지만 내 평생 살면서 이런 꼴은 처음 보거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불씨의 향방은 외란도 전쟁도 이겨냈던 1344년 역사의 천년 고찰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고운사 인근에 자리한 안동시 일직면 용강리. 불길은 이곳마저 집어삼켰습니다. 25일 오후 3시경부터 해서 갑자기 바람이 막 돌풍이 불고 막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어요. 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빠르요? 예. 두 분을 태워서 제가 그 남한동 IC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지 거기 불기둥 속을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차에 불이 붙는 줄 알았어요. 비극이 시작된 것은 3월 22일 오전 11시 25분. 사흘 뒤 강풍을 등에 업고 괴물로 자라나는 산불은 이내 시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수많은 산불을 겪어낸 21년차 진화 대원조차 생사의 문턱에 선 듯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나가요! 헤이! 불때 못 가니까 돌려나가세요. 어르신 나가셔야 돼요. 우리 오른쪽 왼쪽에서 다 넘어오는 상황이었고 불씨도 이제 도로가까지 막 날리는 상황이어가지고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누가? 우리 아저씨 저 밖에 있는데 누가 왜 들어갔어요? 어디 갔어요? 저 창고에 갔는데 지금 옆 집에 불이 붙었는데 안 내려와서 어떡해. 한 명이라도 더 대피시켜야 합니다. 네, 아저씨 일어났으면 찾아야 돼요. 나오세요! 혹여 남아있는 주민이 있을까? 계세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집 어딘가에 있을 주민들을 생각해가지고선 저하고 홍일의 주무관이 집집마다 다
다 문 두드리면서 확인도 하고, 거동이 좀 불편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직접 업고 좀 이동시키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와, 그냥 나가, 일로 와, 일로. 차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럼 빨리. 있어. 저분 맞지? 네, 저분 맞아요. 나 한 명 더 있다며. 그렇게 1시간 반가량 화재 현장을 뛰어다니며 15명을 대피시킨 두 사람. 차 나간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 다 돌았어요. 평소에 소리는 잘 지르지는 않아요. 지금도 목이 쉬신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날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며칠 지나진 않았으니까. 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처진 분들도 이분들이 구하신 분 몇 분 계셨어요. 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산불은 발화지 인근에 머물던 초반 사흘과 달리 25일 화요일 단 하루 만에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바람은 태풍의 약 2배 정도인 순간 27m, 초속 27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 조심! 뒤에 바람! 바람! 온다! 신출 귀몰, 종잡을 수 없는 불길, 괴물처럼 날뛰는 산불에 진화대원들 역시 살기 위해선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시속 8.2km로 역대 산불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한 이번 산불로 주민들은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고스란히 빼앗겼습니다. 마치 용암처럼 온 산을 휘감고 내려오는 화마의 위협은 어느덧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가 많은 경북 지역에선 공중 진화 작전이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특히 공중 진화대 초대형 헬기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최대 8톤, 대형 소방차의 2배 양입니다. 이 산불 진화는 공중 진화인 헬기 진화와 그다음에 지상 진화인 인력 진화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고요. 오늘 최대 55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면 위에서 제자리 비행으로 물을 담는 것부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행 경력 수십 년의 조종사들도 매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야 했던 이번 산불의 경우 조종사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진화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비행을 하긴 했는데 산불 현장에서의 그 연기로 인한 시정장애로 헬기가 이렇게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바람이 거의 태풍급이다 보니까 산림청 10년 근무한 기간 중에서는 진짜 가장 최악의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고온에 역대 최저 강수량까지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 지금 낙엽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뭐 많은 데는 허리까지 오고 있어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이 헬기를 물을 뿌려도 밑에까지 지금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불이 꺼졌다가 다시 생겨나고 꺼졌다가 다시 생겨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펼치는 연합전술. 헬기를 타고 불이 시작되는 머리 지점에 직접 뛰어들어 불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재난 현장의 최전선. 헬기에서 하강한 대원들은 저마다 갈퀴를 하나씩 들고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일일이 흙을 뒤엎으며 불길을 차단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선을 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을 그어준다고요? 네, 땅을 파서 어느 정도의 높이에 쌓는 다음에 굴러 떨어졌을 때 거기에 딱 걸려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불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요? 맞습니다. 야속한 아침이 밝아옵니다.
지난밤의 노력들이 무색하게도 산불의 기세는 더욱더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잘 버텨주던 나무들도 계속해서 날아드는 불씨에 이제는 속절없이 타들어가고 마는데요. 진화대 역시 괴물 산불의 무자비한 전횡을 지켜보고만 있진 않습니다. 2000리터의 물 탱크와 고성능 펌프를 장착한 산불 진화 차량에 헬기까지 동시에 투입하며 입체 작전을 펼치는데요. 그 시각 안동의 한 마을에선 산악 지형에 특화된 지상 진화 인력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가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중간쯤 한 5분까지 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서 잘라가지고 잡아야 되지 안 그러면은. 요 능선 쪽으로 최대한 치고 나가라고. 작전을 펼치기 위해선 먼저 호스를 펼쳐야 하는데요. 한 사람당 2개. 물자 보급이 쉽지 않은 험지에서 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진화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대원들의 손으로 직접 옮겨야 합니다. 1인당 20kg에서 30kg의 장비를 대여섯 차례 왕복하며 옮기게 됩니다. 보기엔 슬슬 걸어 올라가는 것 같아도 일반 체력으로는 따라잡기 버거울 만큼 걸음들이 빠른데요. 아유, 많이 올라갈 때는 2km 가까이. 2km? 2km. 게다가 경남 산청에서부터 이곳 안동까지 무려 6박 7일째 작전 수행 중이시랍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산불과의 전쟁. 벼르고 있던 불길과 또다시 마주한 순간 모든 감각들이 날을 세웁니다. 오로지 지상 진화 인력으로만 접근 가능한 고난도의 산중 진화 작업. 눈앞에서 거세지는 불길을 제때 잡지 못하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기에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 한 개가 30m요. 30m. 30m? 예, 기본이 1000m 올라간다고요. 아, 기본이 1000m. 그렇죠. 차량 물 공급해 주세요.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진화 차량 또한 대형 산불에 대응 가능한 고성능 진화차가 추가 투입된 상황. 3,500m 담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압 포출이 가능해 이내 불머리까지 닿을 수 있답니다. 오케이, 방수. 수암명호. 군사 건을 들고 최전방에서 불을 상대하는 살수부터 그 곁에서 불쏘시개가 될 만한 나뭇가지를 걷어내는 개척 담당까지 화마를 단박에 제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야, 호수 꺾이는데 좀 잡아라. 무겁다. 호수 당겨주고. 괜찮아요, 이제 스톱. 여유 호수 있어요. 됐어. 줄을 계속 연결해 주시고 잡아 주셔야 되네요. 그렇죠. 당겨 올려주고 이래 돼요. 이게 물 뿌리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헌데 이때 다행히 모두 무사한 상황. 오거리면 오물 좌측으로 오른쪽으로. 그야말로 긴장의 연속입니다. 내일 아침에 거의 갈 확률이 많아요. 아, 하루를 꼬박 새시는 밤에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밤에도 진행하는. 일주일 됐습니다. 뭐 힘들어도 어쩔 수 없죠. 꺼야 되니까. 해마다 봄이면 산불 현장을 누비느라 가족들과의 추억이 없다는 대원들. 진화 대원이라는 직업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전력을 다해 불을 끄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4시간. 그제야 불길이 잡힌 것 같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요, 저 내려서 지금 끄는 거예요, 잔불요. 아, 잔불. 네, 잔불 지금 남았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 정리하고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화선을 따라 산을 오르면서 한 번, 주부를 잡고 나서도 하산을 하며 잔불 정리까지 마쳐야 비로소 진화 작업이 완료되는데요. 이제야 긴장감을 내려놓는 대원들. 방독면 쓰고 하려니까. 덕분에 마을까지 불이 내려가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을 끈 게 아니라 마을을 살린 겁니다. 종료. 늘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산한 뒤 서둘러 장비를 정리하는 대원들. 큰일을 해냈지만 휴식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늦게 드시는 일 허다하세요? 네, 먹으면 다행이에요. 곧바로 다음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산하며 발목을 접질린 대원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부디 큰 부상은 아니길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야간 진화 작업 시에 올라갔을 때 돌이 굴러온다든가 나무가 굴러온다든가 그런 상황이 제일 위험합니다. 저희는 올라갈 때 랜턴 하나로만 의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렵습니다. 대원들조차 두려움을 가지고 임한다는 야간 긴급 출동 명령. 하지만 헬기가 뜰 수 없는 밤 시간, 산불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은 바로 지상 진화 인력들 뿐인데요. 동이 트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확산 속도를 늦추며 버텨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중 진화대 지상 인력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들로만 꾸려진 야간 총력전. 차 자체가 못 들어. 쭉 가서 고속도로 들어가서. 네. 고속도로 위로 진입해가지고 위에서 거꾸로 넘어가야 돼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불을 이제 밤에 야간에 상대하다 보니까는 시약보가 안 돼가지고 확실히 뭐가 어디 장애물이 어디 있고 진입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산악 지형에선 연기가 밑에 깔려 있는 상태라 헬기뿐 아니라 지상의 대원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인데요. 산불은 바로 그런 틈을 노려 밤마다 그 규모와 세력을 키웁니다. 무전기 개방하고 A 채널. 하지만 지피 찍이면 백전백승인 법이죠. 공중 진화대를 총지휘하는 특전사 출신 경력 29년 차 나상훈 팀장을 선두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대원들. 길도 없는 곳을 20여 분 이상 오른 뒤에야 마침내 불머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머리는 산불 진행 방향의 선두이자 가장 활발히 타오르고 있는 곳인데요.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최대한 불 풀어놓고 다 올라와요. 계속 연결된 불인데 계속 작업하다 보면 아마 1km, 2km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방화선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요. 문제는 산불을 제압할 승부처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상에서 이제 연료가 많아가지고 낙엽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타다만 나무도 있고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가연 물질이 많다는 얘기가 저희는 통상적으로 연료라고 합니다.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여기요 화성 끝이에요. 바람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조심하세요, 선생님. 바람이 불면 또다시 변수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산불을 끄고 있는 도중에 비산화가 일어나서 저희 뒤를 덮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뒷길이 없는 거예요? 뒷길로 퇴출로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불길이 더 번지기 전에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물 공급을 통해 불이 확산되는 걸 최대한 막아보려는 것인데요. 산불의 중심 온도는 최대 1200도.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열기와 위력입니다. 엄청 꼼꼼하게들 뿌려주시네요. 불들이 바람이 일으면은 저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불꽃이 일면서 비산화가 될 수도 있고 옆으로 떨어져서 다시 역으로 칠 수 있는 그런 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 저 그럼 불이 속에 숨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물을 뿌려가지고 잦아들었는데 그 불들이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마치 담뱃불처럼 그런 식으로 연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장을 성공리에 마무리 짓고 또 다른 화선을 찾아온 대원들. 아, 또 불이다. 화선을 따라 걷고 또 걸어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고개 돌리는 곳마다 사방에서 불길이 기승을 부립니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보다 화살이 더 기네요. 아까는 약간 짧다 생각했는데 여기는 아까 그래도 가까이 한 3배, 4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에어 불러! 야, 수만아, 범위 항상 넓거든? 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쭉 치고 나가, 이제 빨리.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먼저 갈까요? 여기부터 끊어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기에 조심하세요, 연기. 마치 조명을 켠 듯 온 산을 환하게 밝히는 산불. 기세 등등 식을 줄 모르는 이 화마를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요? 낙엽층 속에 불씨가 숨지 못하도록 오히려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주며 방화선 너머에서 불살라 사라지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다 지금 화력세 낙이 넓다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블러로 해도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침엽수에 비해 잎의 면적이 넓어 바람에 잘 날리고 기름기가 없어 불씨가 오래 남지도 않는 화력수 낙엽의 특징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선 살수 작업으로 후방 지원하며 이중으로 총 공세를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한 번의 승전보를 기록한 대원들. 보기만 해도 속이 아주 후련합니다. 아무래도 옷 당겨 어쩔 수 없다. 당겨. 당겨. 이제 다른 현장 또 찾아서 아침 뜰 때까지는 계속 작업을 하고. 그럼 6시, 7시? 네, 7시까지는 작업을 하고. 잠은 주무셔야죠. 잠은 또 이렇게 지나하면서 틈틈이 이제 한 10분간 휴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차에서 쪽잠? 네, 쪽잠 정도 이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모든 작업을 마치고 하산한 뒤에야 겨우 자리에 앉아 목을 축이는 대원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온몸이 땀으로 절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원하게 샤워라도 하면 좋으련만 이렇게나마 아쉬움을 달래보는데요. 작업을 마치고 나면 늘 이렇게 그을음이 훈장처럼 남습니다. 수염이 너무 작았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죠. 저희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공중진화대이기 때문에 산불에서 가장 누구보다 위험한 곳에 앞서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 네. 열심히 힘들어도. 그렇죠. 두 번째 마무리했으니까 세 번째 가기 전에 이제 우리 구항 외칩시다. 자, 준비. 네. 우리의 뒤에는 산불은 없다. 회원들과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본부로 돌아온 아침. 밤사이 그토록 고대하던 천금 같은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때 딱 처음 느낌이 이제 좀 잡히겠구나. 건조한 낙엽들도 그 수분을 머금고 있게 돼서 더 확산세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봤기 때문에 좀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주불 진화 이후 화마가 핥히고 간 현장을 다시 찾은 대원들. 이곳엔 또 무슨 일로 걸음을 한 걸까요? 산불이 약간 정리될 때까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이게 눈으로 육안으로 찾아야 되나 봐요. 네, 육안으로 안 보일 때까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돌틈 사이는 물론 수치되어버린 나무 틈새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일이 하나하나 뒤집어가며 불씨를 확인해야만 한답니다. 이게 좀 닦고 들어가는데요. 지금 선생님. 어떤 거예요? 위에서 물을 계속 뿌리더라도 땅 속에는 계속 불이 살아있는 거죠. 만에 하나라도 불씨를 놓쳐 잔불이 살아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야말로 이 잡고 돌틈 사이를 뒤지고 다니는 대원들. 그렇게 수색 작업을 시작한 뒤 2시간쯤 지났을 무렵 하늘에서 때 아닌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이 끝나라는 그런 하늘의 신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이 축하해 주는 건가요? 네. 저번에도 비가 왔을 때 진짜 본부에 다 같이 막 소리 질렀거든요. 네네. 이번에 좀 눈이 좀 와서 정말 불이 빨리 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깊은 생채기를 남겼던 2025년의 봄. 화마가 핥히고 간 우리의 산과 들에 다시 푸르른 봄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초하의 봉사 정신과 특수진화대라는 직업의식 갖고 국민 여러분께 안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가지고 관리사무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께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저희한테 이제 정리를 요청한 사항인 거죠. 방치된 집안을 뒤늦게 확인하고 의뢰를 한 건데요. 네. 저기 방역도 해야 되고. 방역이면 뭐 바퀴벌레 이런 거 뭐 불 하겠다는 얘기요? 연막입니다. 연막? 어쨌거나 그 집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문안께서 보면 막 집에 가봐요 말할 수도 없어요. 이웃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서둘러 정리를 마쳐야 하는 상황. 보기만 해도 심각해 보이는 집안 상태. 입구에서부터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69.5제곱미터, 약 21평 남짓한 아파트 내부에는 각종 생활용품과 쓰레기들이 뒤섞여 한 발자국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과연 하루 안에 이 많은 쓰레기들을 비워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우와. 이거 물건들이 엄청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옷을 너무 집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쇼핑했었던 봉지다든지 이쪽에서도 많이 쌓아놓은 상태고요. 제가 본 거보다 양이 더 많네요. 그래요? 네. 지금 한 5톤 가량 나올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이 1년에 배출하는 쓰레기는 약 400kg. 5톤이면 무려 12년 넘게 버릴 양과 맞먹는 셈인데요. 위생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제 고객분들이 이제 20대 중후반, 초반도 있으신데 중후반 고객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20대가 많아요? 예, 맞아요. 이게 비중으로 따져도 뭐 여자분들이 아마 7대 3 정도. 네, 그 정도로 제 단골 고객님들도 여자분들이 많으시고요. 단골이요? 솔직히 이 직업에는 단골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개월 있다, 1년 있다 다시 의뢰하시는 고객님도 계시고요. 최근 쓰레기 집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면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 외에도 우울증이나 번아웃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비움의 시간. 주방 쪽에선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부터 처리합니다. 부채돼 있어서. 재활용도 안 되죠, 선생님? 예. 그냥 폐기물인 거예요? 예, 다 생활 폐기물. 이때 뭐야? 이게 바퀴예요? 네, 다 껍질 깐. 바퀴 껍데기 깐 거예요? 네. 우와.
뒤 있는 데도 있고 쓰레기집 청소하다 보면 워낙 많이 나와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거. 아, 그래요? 이만큼 내공을 쌓기까지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엔 그만큼 쓰레기집도 많다는 거겠죠.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에서도 4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 눈에는 다 쓰레기로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 눈에는 귀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못 버리시고 한 15톤도 나온 적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진짜 골동품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입주민분들한테 들어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활을 30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0년이요? 예, 맞습니다. 언제적 잡지야 이게? 99년 7월로. 90몇 년도요? 99년 7월로. 보면 볼수록 대체 언제부터 물건을 모아둔 건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아파서 먹었을 약병까지 모아둔 건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침대 아래도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해요. 한편 쓰레기 더미들 속에서도 하나하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자. 이것들은 다 뭔가요? 귀중품들은 다 챙겨드려야 돼서요. 아, 귀중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작업하며 세세하게 챙길 게 많군요. 이번엔 옷방입니다. 상이네요, 상. 네. 옷 모아두시는 분은 옷만 모아두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옷만 거의 저쪽 방까지 가면 1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방에 있는 옷만 꼬박 3시간을 치워야 했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손만 대도 낙엽처럼 떨어지는데요. 너무 오래되고 습기가 먹어서 썩었어요. 먼지가 썩어서 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구 없이 맨손으로도 뜯어내도 될 만큼 삭은 상태. 집안에 있는 가구들도 상태가 비슷해서 일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째.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가 집안 가득 산처럼 쌓였습니다. 센터 좀 잡아주세요. 쓰레기들은 냄새 때문에 이웃들에게 폐가 될 수 있어 엘리베이터 대신 사다리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내리게 되는데요. 청소업체와 계약한 별도의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한다는군요. 자꾸 올라온 것만 300장이 넘거든요. 허리를 굴어서 폈다 한 수천만 원 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왼쪽. 오늘 수거한 쓰레기는 자그마치 7톤. 숨어있던 짐이 많아 예상보다 양이 더 늘어났답니다. 그렇지만 작업 시간마저 늦어지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서둘러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뒤 잡고 있어. 하나, 둘. 넘어갔어? 요즘 특수 청소일이 높은 급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던데 실제로 지원자가 많은가요? 왜? 일하러 왔다가 하루 만에 도망가고 반나절 만에 도망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일 배우겠다고 오긴 왔었는데 왜 그러면 이쪽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일당이 세요.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해보겠다고 덤비는데 거의 그런 친구들은 얼마 못 가죠. 네, 방역하겠습니다. 다 나가세요. 119 종합 상황. 119입니다. 예, 여보세요. 방역 소독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 방역 소독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 바퀴벌레나 그 모기나 뭐 초파리 같은 벌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독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청소가 한번 들어갈 거예요. 방역 작업의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연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재로 오인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작업 5시간 만에 맛보는 꿀맛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빡세게 하다가 또 한 잔 딱 들키면은 쫙 내려가요. 내려온 김에 늦은 점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작업자들. 옷에 밴 냄새 때문에 야외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가 엄청 많이 줬네. 다들 곱빼기로 시켰습니다. 아니 곱빼기인데 다른 집에 비해 그런데 이 중에 특별하게 맺어진 인연이 있다던데 누구시죠? 요즘에는 집에 물건들 쌓아놓고 그러지는 않지? 집에 들어가면 청소기부터 돌려요. 저한테 작년 8월쯤에 청소를 의뢰해가지고 제가 청소를 해줬던 고객님이셨죠. 몇 년 전에 사업이 망하고 네. 집에서 1년 넘게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냥 방치해뒀다가 네. 그때 청소하시고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하셨거든요. 형처럼 엄청 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탈출하게 됐죠. 저 선생님 집은 얼마 들었어요? 이 친구 집은 원룸이었는데 작은 평수였는데도 오염도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350만 원을 진행했습니다. 아 원룸이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근데 탈출하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악취와 곰팡이 때문에 벽지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제거하고 청소까지 마쳐야 하니 경력자들도 손목이 시큰해질 정도라고 하는데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 좀 기분 좋게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어느덧 작업을 시작한 지 10시간 남짓. 이제 최종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악취들을 잡기 위해서 피톤치드 연무기로 해가지고 드디어 애초의 모습으로 돌아간 아파트. 수십 년 동안 묵혀온 일을 해결하고 나니 보는 제가 다 후련합니다. 예, 봤습니다. 네 고객님 청소업체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이럴 때마다 진짜 뿌듯하고 보람이 많이 느낍니다. 항상 의뢰하신 분들 조금만 용기 내주시고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얼마 전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집안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소 현장에서 복원할 물건이 있다는 작업자. 오늘 전소 현장이라서 이거 아무 프레시가 있어야 될 거야. 화재 피해 현장인데 고객이 현장에서 좀 그 피해 입은 세탁물들 세탁 요청이 와가지고 그거 좀 수거하러 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해주듯 곳곳에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야 여기 엄청 심하네. 와. 에어컨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피해 입은 현장인데 심하네요 피해가.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만지면 엄청 묻어나고 일단은 냄새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안 타더라도 이거는 그 그을음이랑 분진 냄새 이런 것도 제거하려고 그러면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막 묻어나거든요 이게. 보면 녹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해야 되고 그나마 좀 덜한 옷들인데 이렇게 그을음 피해만 입은 옷들이 있어요. 타지 않은 옷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드라이 클리닝으로는 제거가 안 되고 그 특수 세탁을 해야 되거든요. 화재 세탁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김 팀장 그쪽에 살릴 것도 좀 있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냄새와 각종 유해 물질이 남아 있어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거해온 옷들이 도착한 곳은 화재 전문 세탁 공장. 그 양이 꽤 많은데요. 아무튼 요즘은 그 불이 많이 나가지고 300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가져온 세탁물은 수량과 품목을 확인하고 소재, 세탁 방법, 그름 정도에 따라 세심하게 분류합니다. 이거는 간접히 입은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좀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접혀 있는데 그름이 여기만 이렇게 묻은 거예요. 화재 세탁은 분진과 냄새 제거가 관건. 그름 정도에 따라 세탁 횟수도 달라지는데요. 긴 검수 과정을 거친 세탁물은 마침내 공장 내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본격적인 세탁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폴리우레탄 소재라고 있잖아요. 이게 고무 같은 느낌인데 고무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에는 그름이 한번 박히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쉽지 않겠는데? 라텍스, 폴리우레탄 소재는 열과 화학 물질에 민감해 그름 제거 시 강한 마찰과 고온 세척을 피해야 하고 세제 배합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정도 개발한 그 세제예요. 오류가 혹시라도 수축되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적합한 약품과 세제를 배합해 분진 제거, 탈취, 항균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넣으면 A 약품 나오고. 쉬운 거 같은데 복잡하죠. 통 안에 든 액체가 핵심 비법인데요. 총 8종의 세제가 섞여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수술이랑 똑같아요. 이게 또 배를 갈라봐야 또 이게 아는 것처럼 저희들도 실제로 작업을 해봐야 또 확인이 됩니다. 화재 세탁은 소재 변형과 손상 위험이 커 온도와 시간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10도가 넘어가면 이게 손상되는 옷들이 있거든요. 먼저 섬유 사이의 오염을 분해하기 위해 두드리고 고온의 스팀으로 그름을 불려서 제거한 뒤 딱딱해진 섬유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한 특수 세제에 옷을 담가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며 수작업으로 세탁하고 세제가 깊숙이 스며들도록 충분히 담가둡니다. 고온을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5분, 20분 담가놓으면 좀 나아질 거예요. 이게 소재도 다르고 그리고 또 얼룩 정도도 달라가지고 막 한 번에 몰아놓으면 옷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특수 세탁이죠. 과연 옷이 어느 정도 복구됐을까요? 볼까요? 새까맣던 그름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탁 중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왜 꺼내시나요? 이 옷이 세탁이 끝났으면 중성 상태로 돼야 되거든요. 여기 뭐 색깔이 6하고 7 보이시죠? 7 가깝죠? 색깔이. 이 7이 중성이거든요. 중화가 된 거죠. 옷을 세탁하고 나서 중화가 되지 않고 그냥 출고가 되면 옷 자체가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피부에 닿았을 때 거기에 뭐 피부 염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날 수도 있어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데요. 공장 가장 안쪽에 위치한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냄새가 되게 좋긴 하다. 유해 물질을 물과 해롭지 않은 물질로 분해한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탈취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심한 거는 8시간, 근데 이거는 좀 조금 덜해서 한 3시간 정도? 정화 순환 시스템이 작동되는 전용 공간에서 단순 향으로 덮는 게 아니라 의류에 남아있는 냄새 입자 자체를 분해하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완성된 세탁물들. 야,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그을음이 완벽하게 사라진 모습입니다. 요즘 산불 때문에 다들 고생도 하시고 피해도 많이 입으셨는데 저희는 뭐 세탁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 입으신 분들은 잘 복구, 그다음에 뭐 이런 세탁들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올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합니다.